저희 병원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분야가 이제 그런 건데, 그건 뭐냐면 이제 소위증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증은 이제 이 외이가, 귀가 이제 내이, 중이, 외이. 그러니까 바깥 귀, 가운데 귀, 뭐 이렇게 속귀 이렇게 되는데, 그 바깥쪽 귀는 이제 귓바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귓구멍이 있죠. 그 외이도라고 하는.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게 귀 바퀴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게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아예 뭐 흔적만 있거나. 약간 선천성 기형? 그런 기형이죠. 기형의 이제 기형의 한 종류인데, 그래서 이제 외이 기형에 이제 이 귓바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작거나, 그 다음에 귓구멍이 없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바깥쪽 귀가 없는 거는 이제 기능보다는 이제 외모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 귓구멍은 이제 직접적으로 귓구멍이 없기 때문에 고막도 발달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청각에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귓구멍이 없음으로 해서 그걸 이제 외이도 폐쇄증이라고 그러는데, 귓구멍이 막혀 있어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못 듣는 부분, 이제 청각 장애와 그런 이제 귓구멍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 역할을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외형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성형 수술을 해서 귀를 모양을 만드는 그런 걸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귓구멍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 성형까지 이렇게 만들기에는 뭐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성형을 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또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에서 워낙 드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청각 장애가 유발되는 거를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귓구멍을 만들고 고막을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그거를 외이도 개방술, 외이도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외이도 성형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비인후과 귀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로 돼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뭐 굉장히 실패율이 높고, 그러니까 귓구멍을 열었는데 다시 막혀. 그리고 뭐 열어도 청각이 개선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만들었더니 계속 또 뭐 염증이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안 되고 가장 어려운 난제로 하나로 남아져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분야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워낙 드물기 때문에, 이게 보통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한 10,000명에 1명 정도꼴로 태어나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5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50명 정도 뭐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뭐 아이가 그 중에 또 일부일 거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태어나는 인원이 뭐 30만 명도 안 되잖아요. 이제 신생아가.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상적인 수술 경험을 갖고 있는, 많은 경험을 쌓는 의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죠. 네, 아주 적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의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 수술이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수술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만은, 워낙 뭐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극소수고, 대학병원에서도 뭐 1년에 1명을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평생 한 100명 정도 수술을 하기도 굉장히 아주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개선하고 이렇게 발전하기가 굉장히 좀 잘 안 됐던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그 분야를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독보적으로 많이 수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뭐 처음에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뭐 안 되는 부분이 뭐 많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피하는 분야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환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15년쯤 전에
미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 와서 환자들을 세미나를 하고 환자들을 수술을 결정해서 그 환자들이 미국 가서 수술을 받고 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큰 비용을 들여야 되고 뭐 한 2달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다가 외국에서 수술 결과가 좋은 결과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수술로 돼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몇 명 환자들을 이제 좀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고 그게 이제 환자들이 소문을 좀 이제 통해서 워낙 이 커뮤니티는 작은 커뮤니티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제 수술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이 수술을 하면서 보면 한 대략 크게는 한 3번 정도의 수술 방법이 바뀌고 뭐 작게는 뭐 지금도 사실은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지만 대략적으로 한 3, 4년 전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술 방법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발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과거에 이런 뭐 몇 가지 그 이 수술을 받으면은 아까 이제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반 귀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하면은 한 5-6명은 좀 다시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귀 수술인데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받을만하다고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받은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 외국에 안 나가고 수술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환자들이 또 저희 병원에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게 동양에 많기 때문에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서양보다는 훨씬 많죠. 그래서 중국 환자들이 거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 미국에서 수술 받았는데 이게 귀 성형은 이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이 귓구멍을 의도 개방하는 거는 이게 좀 거리가 좀 가까워야 문제가 생기면 좀 가서 이렇게 진료도 보고 그러는데 이건 또 모양은 부모들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 됐는지. 근데 이건 기능적인 거는 이게 도대체 얘가 잘 듣는 건지 뭐 안에가 뭐 고막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잘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수술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오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 환자들이 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2년 동안은 중단이 됐지만 그 동안에 그래도 1년에 한 뭐 거의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그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청각 쪽에 귓구멍이 이제 열리지 않는 경우는 이게 못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에서 소리를 못 들으면은 이제 그 시기에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발달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장애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대개 저는 이제 만 4세, 5세 전에 수술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선 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수술을 더 잘하는 분이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능적인 면, 이제 그 귓구멍만 열고 이제 고막을 만들어서 청력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